본 방송은 무책임하게 스포일러를 나열하는 방송입니다. 음악무지한 스포를. 특히 오늘 지금 이거 3부, 네. 2부까지는 괜찮아. 네. 3부 이거 오늘 할 거 요거는요. 웬만하면 스포를 다 피해서 아무 정보 없이 보는 게 그래서 저희 방송 몇 주 후에 들으셔야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네. 3부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처럼 폭락하겠군요. 순위가. 자,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87회 방송 3부 마지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시호님, 네. 여성으로서 네. 엄마는 위대하다. 이거 어떻게 들립니까? 엄마는 위대하죠. 아빠도 위대하고 딸인 나도 위대하고. 그럼 이 말은 어때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남자들이 하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사실 여성 혐오죠. 음. 아니, 어머니가 강하다고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여성 혐오야? 라고 하는 것은, 혐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막 싫다고 깎아내리는 게 혐오가 아니잖아. 여자친구는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 등짝을 내리지 않습니다. 강해지죠. 싸대기 정도까지 해서 멈추다가 그러니까 싸대기에서 멈추다가 아내나 엄마가 되는 순간 그렇죠. 등짝으로. 등짝 스매싱으로 확실하게 강력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강해집니다. 강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 굳이 누구를 혐오하려 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지 않나. 무시하는 게 혐오가 아니라 틀에 가두는 게 혐오인 거죠. 네.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것은 모성애를 발휘해서 위대한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라는 말도 사실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성애가 그만큼 신성 불가침한 거냐? 아니, 모성애는 신성 불가침하다라고 하면 왜 그 기러기 아빠의 날갯짓도 위대한 무성애예요. 그럼요. 그렇죠. 칭송받아야 돼. 계속 날아야 돼. 어디 추락을 하려 그래. 왜 그거 있잖아. 맨박스 ATM. 남자는 ATM 기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돼야지. 그렇죠. 그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럼 기러기 가족의 삶의 방식이 숭고한가? 이런 식으로 보면 맨박스와 미소진이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드러날 수 있죠. 이런 것을. 그런데 만약 남자가 여성의 모성애를 주제로 드라마를 쓰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긴 폭망하는 거지. 그죠? 하나만한 소리 하다가 게다가 양쪽에 욕 다 먹고. 양쪽 욕 다 먹는 거야. 게다가 작품의 메인 카피가 모성은 여자를 미치게 한다야. 미친 거죠? 안 봐도 본 것 같아. 안 봐도 트위터 타임라인을 본 것 같아. 그런 드라마가 실제로 있었고요. 네. 이 드라마는 성공했는데요. 네. 바로 그 작품을 이야기할 겁니다. 광고 듣고 와서. 아날람과 호텔스닷컴이 국내 최고 조건의 호텔 부킹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kr.hotels.com/베스트 쿠폰에 접속하세요.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한 숙소에서 아날람을 들으세요. 남 얘기몰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혜택. 이건 개미지옥이야.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국내 최고 조건이다. 15% 뭐가요? 할인. 호텔스닷컴. 그렇죠. 아날람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페이지 주소는 kr.hotels.com/베스트 쿠폰이고요. 남얘기몰에서도 링크를 찾아가실 수 있고요. 남얘기몰을 통해서 링크를 찾아가시려면 상품 구매도 한 3개 정도 하시고 무서운 곳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뭐요? 저기 그 헌금을 받아 보니까요. 네. 굳이 상품을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좌번호를 크게 써놓으세요. 네. 대문 입구에다가 그 대문 입구에 계좌번호를 먼저. 그렇다면 뭘 클릭해도 계좌번호 나오도록. 그렇다면 결국 상품 구매는 차선책이다. 이상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기 모어티 칫솔, 네. 티스템, 네. 그리고 싱귤라 커피. 황야의 1위님. 네. 자, 이 모든 제품이 네. 여러분의 카드 번호를 하지만 그 앞에 저희 국민은행 계좌가 입을 벌리고 있다.
아귀처럼 입을 벌려. 거기를 통과해야지 거기 갈 수 있구나. 이런 무서운 곳을 보았나? 굳이 꼭 뭘 사고 주고 받고 해야 되냐. 보내면 되지. 한 번 받아보니 일일이 좋나. 대선 진리교가 말이죠. 네. 교회를 세우잖아요. 네. 그럼 헌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귀 모양 디자인으로 단지 저녁에 잠깐의 경험으로 저는 저 한국 기독교 근대사를 네,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에 관련돼서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말이야. 밥을 먹었으면 똥도 싸고 그런 거지. 더럽다고 똥 안 싸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굳이 똥 얘기 해야 돼? 어쨌든 종교인 과세는 나쁘다. 그렇죠. 나쁘다. 자, 일본 드라마 마더. 네. 잠깐 우리 이거 그 얘기부터 해드려야죠. 뭐예요? 이걸 하게 된 계기. 맞아요. 사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 마더 이게 그 늑대아이랑 해가지고 네. 가정의 달에 하려 그랬어. 네, 좀 더 있다가. 엄마 아빠 뭐 가족 어. 이런 느낌으로 혹은 이제 그 음력설 네. 그 근처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근처를 해가지고 그때 하려 그랬는데요. 이 마더가 제가 사실 이게 꽤 된 드라마 2010년작이니까. 근데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인데 이게 무려 이 방송이 할 때쯤 하는 날 네. 그 TVN에서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저희 됩니다. 지금 한 이 방송이 릴리즈 될 때 그렇죠. 네. 리메이크가 되기 때문에 TVN이죠. TVN입니다. 그래서 이보영 씨가 주연을 맡아서 네. 그 차원에서 한번 이제 미리 한번 우리가 네, 땡겼다. 뒷북이 되기 싫다. 원래 이런 드라마였다. 음. 각본은 사카모토 유지, 주연은 마츠유키 야스코. 2010년작이고요. 니온 TV의 11부작 드라마입니다. 근데 네. 대표님 그 영화는 감독 위주고 네. 드라마는 아무래도 작가 위주인데 이게 제작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뭐 제작 시스템도 있지만 일단 자본의 규모와 스케줄의 문제죠. 영화라는 건 어쨌든 간에 개봉일을 뭐 오늘 이 감독님이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개봉일을 박는 건 없지만 그치. 대개의 경우 드라마는 이제 방영 릴리즈 날짜가 정해져 네. 있고 그러다 보고 이제 시간이나 자본이 줄어들다 보면은 연출이란 건 결국 연출 천재의 연출가가 뭐 버튼만 누르면 삑삑삑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은 드라마의 경우는 연출이 약간 공무원 같은 역할이 되고. 그렇죠. 그럼 연출이 그런 삑삑삑 눌러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작가가 최대한 그 글로 지문으로 메워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가 대사가 좀 많고 말로 드라마 작가도 사실 아이디어가 없을 땐 말로 뭉개야지 대사로. 그렇죠. 근데 영화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어쨌든 말로보다는 좀 더 어떤 그 느낌적 느낌, 영화적인 그 무언가를 살려주겠는데 그러려면 장면 공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라마 중에 블록버스터 드라마는 네. 그렇지 않은 드라마 많아요. 예를 들면 미르회. 미르회 같은 드라마는 정말 영화적이에요. 굳이 막 구구절절 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특급 칭찬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는 주로 이제 작가님이 먼저 많이 해주면 그걸 어쨌든 연출가 그걸 최대한 카바를 쳐주는 쪽으로 돼 있는 거고. 작가가 이미 글로써 그 네. 디렉팅이 많이 돼 있고 네. 또 대사빨이 워낙 중요하고. 그렇죠. 사카모토 유지 이분은 이제 1967년생인데 네. 호소다 마모루도 1967년생이에요. 그런데 사카모토 유지는 호소다 마모루는 성공할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 네. 이분은 처음부터 잘 풀려서 쭉 잘 되는 황태자 코스. 스타 작가. 스타 작가. 그렇죠. 왜냐하면 19살 때 후지TV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요. 이야. 19살 때. 흑가금.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지금 50대가 됐는데 꾸준히 드라마를 썼고 꾸준히 인정받아왔어요. 여전히 현업입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김수현 작가 외에 이 정도 나이 연배 작가가 잘 없는 걸 생각한다면 김수현 이후에 노희경 네. 작가는 몇몇 사람들 말고 다 신진이다 보니까 굉장한 거죠. 트렌드라든가 그걸 여전히 유지하면서 네. 보여준다는 게. 그 원래 재능도 있었고 실력도 계속 늘어나고 인정도 받고 황태자 코스다. 나만 흑이야. 우리만 흑이야. 우리 흑도 없잖아. 근데 호소다 마모루는 고생 많이 했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운때라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우리 운때는 언제 오려나. 18, 18, 18이 우리의 운때를 여는 건가요 이제? 이제 나의 운때겠지. 네. 이 사람아 지켜보고 있다. 네. 교주는 지켜보고 있다. 이분이 일본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대작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김수현 작가님 계신데 이 대작가의 기준이란 뭔가? 뭐 많겠죠. 근데 일단 대사를 잘 쓰죠.
대작가, 그죠. 대사를 잘 쓰고, 뭐랄까, 대작가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거야. 젊은이들이 작품성이란 건 젊은이들의 또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 그 동시대성을 잃지 않음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늙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어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른이 볼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그들만의 어른의 노하우, 세계관, 세계를 보는 이해하는 폭의 그 넓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의 그 통통 튀고 그 감각적인 것에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네. 그런 대작가님들이 보여주는 깊은 세계관, 깊은 맛, 깊이 끓이는 어떤 뭐 그런 청국장인지 뭔지 곰탕 같은 거요. 곰탕 같은 그런 맛을 선보이기에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옛날 서울에다 쓰셨던 김은경 작가님이 윤하의 거리로 클래스를 보여줬잖아요. 아, 윤하의 거리. 난 윤하의 거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근 20-30년간 한국 드라마가 한국 방송가가 외면했던 이야기. 네. 어떤 그런 한국 방송가가 어거지로 사다리에 올라타려는 여자 주인공과 사다리를 가진 남자 주인공의 어거지 로맨스 트렌디 드라마를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소외시켰던 어떤 인물 궁상이라든가 인물의 그 어떤 깊이를 클래스를 보여줬죠. 사실 오랜만에. 근데, 윤하의 거리는 김은경 작가님 정도의 그 깊이감을 가지신 대작가님, 그 나이 드신 작가님이 아니면 젊은 작가는 솔직히 그렇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비주류, 주변인을 가지고 그 인간의 그렇죠. 인간사를 묘사하는 게 굉장히 탁월하신데 그래서 윤하가 직업이 소매치기지 않습니까? 네. 소매치기인데 또 직업 윤리도 있어요. 소매치기 여자에다가 그 콜라텍 배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배경으로 이런 여자를 찍는다 그러면 바로 잘리죠. 누가 하자 그러겠어. 심지어 이럴 수 있지. 소매치기를 하는데 콜라텍이 아니라 대재벌 남자애가 그렇죠. 소매치기를 우연히 당한 거야.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차키를 잃어버려서 뭐 이렇게 어찌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신데렐라 만들겠지. 그리고 그 차 안엔 뭐가 있어. 아주 중요한 게. 맞아. 꼭 찾아야 돼. 뭐 그런 거겠죠. 사카모토 유지는 이 사람 드라마 장르 불문하고 다 잘 쓴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영화죠 원래. 엽기적인 그녀 일본 리메이크판 드라마 네. 또 썼어요. 그리고 서유기도 썼어요. 네. 약간 코믹한 판타지물로. 근데 그거 있어요. 이분의 최고 작품 중에는 90년대 네. 작품인 도쿄 러브스토리라는 작품의 네. 작가입니다. 이 도쿄 러브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게 한국의 질투라는 네. 드라마인데 엄청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방금 우리가 그 윤하의 거리 얘기하면서 비토했던 어떤 그 트렌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 트렌디 드라마를 이분이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기틀 어떤 젊은 도시 남녀의 트렌디한 사랑 있잖아요. 그 특정 직업군, 네. 전문 직업군에 있는 그 도시 남녀의 사랑이라는 그 어떤 그 장르 이후 동북아를 그걸 휩쓸고 20년을 있는. 울거먹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중국에서 받아들인 유교를 정점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쵸. 이분에게서 시작된 걸 격절에 가깝게 수입해와서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완전히 정점을 치고 일본에 갔을 때 김삼순이 또 한 번 휩쓸죠. 내일은 김삼순이 왜 훌륭한 작품이냐면 저 이거 얘기해줘야 돼. 그 흔한 트렌디 드라마가 갖고 있었던 모든 허약한 부분을 김삼순이 최대한 극복해낸 거예요. 부셨죠, 진짜. 그렇죠. 그 여성의 아름다움,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노리는 김치녀스러운 그 설정을 애써 굳이 우리는 진심이야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조차 의심 안 하는 여자 주인공 있잖아. 네. 아니야 사랑일 거야. 난 김치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그 모든 걸 부시는 정말 되게 좋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도 의심하고 너의 마음도 의심하고 너 그냥 나 재미로 만나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나 너 돈 많아서 만나는 걸까? 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굉장히 그 트렌디 드라마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끝에 가 있는 드라마인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도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김삼순이 또 여성의 성욕에 대해서도 그쵸. 가감없이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에서 보기도 신선한 거죠. 그리고요 왕자님 캐릭터잖아요 현빈이. 네. 이 왕자님이 여주인공인 삼순이 삼순이랑 싸우면 집니다. 그리고 왕자님이 원래 사랑하는 여자가 네. 죽은 것도 아니야. 눈앞에 있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트렌디 드라마의 모든 한계들 있잖아요. 네. 애써 정영원 씨. 퉁치고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을 예쁘고 착하죠. 정면 승부했죠. 김삼순. 그래서 훌륭한 드라마죠. 네. 그리고 일본에 우리나라 찜질방에 양머리 있죠. 네. 수건으로 양머리 만드는 거 그것을 보급시켰죠. 근데 그거 보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걸 보급시켰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김삼순을 보고 나서 양머리를 하고 머리로 삶은 계란을 깨 드신다고. 그렇습니다. 그 사카모토 유지 이분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1년에 한 편꼴로 꼭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1년에 2편이 방영될 때도 있어요. 이야. 부지런한 작가인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와중에 마더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기 말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조사와 연구를 거쳤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기준이에요. 3년. 3년이면 짧은 편인데 짧은 거요? 긴 거 아니에요? 짧은 편이에요. 근데 본인한테는 많이 공력을 들인 거죠.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사카모토 유지는 이 드라마가 자기의 대표작이 될 거라고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썼대요. 네. 쓰면서도 이미 다 알았구나. 아니 그만큼 공력을 쏟아부은 내가 거지. 공력을 쏟았으니 대표작이 될 것이다. 주인공 다른 드라마는 태업했단 말이에요. 뭐 힘 빼고 쓰는 드라마도 있고 근데 어. 이거는 진짜 작심하고 쓴 게 맞아요. 이 드라마는 그쵸. 주제도 무겁고 주인공 스즈하라 나오 마츠유키 야스코 이분이 지금 그 배우를 맡으셨는데 이 배우가 아니면 드라마를 없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네. 요청했다고요. 반드시 여주인공 이 사람이다. 아니 엎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세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과로는 마츠유키 야스코 여야만 했어요. 이 배우를 포함해서 사카모토도 그렇고요. 작품 관련자들이 그해 온갖 상을 다 휩쓸고요. 이 여배우가 이거를 계기로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배우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례겠지만 약간 1.5군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완전 스타급의 주연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A급이긴 한데 S는 못 되는. 근데 또 조연으로 하기엔 좀 물론 애매하고. 일본은 소속사가 계속 스케줄 잡기 때문에 주조연 가리지 않고 등장하시지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애매한. 이분이 1972년생이신데 굉장히 일본적인 페이스예요. 왜 그 보면은 하관이 그 좁은 네. 그런 거죠. 코는 좀 매부리코면서 좀 말랐고 이마가 좀 넓고 딱 보면 아 일본인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의 얼굴 중에 하나인데 전형적인 미는 아니죠. 지나가다 보면은 아 저분은 국적이 일본이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얼굴이죠. 이 얼굴이 드라마의 역할에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이분이 얼굴이 이 사람 얼굴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니까 네. 배우가 주는 기본 이미지가 어떤 느낌 약간 박하게 생겼어. 맞아요. 각박하고 메마른.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이 풍부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성적이고 네. 공부 열심히 할 것 같고 철두철미할 것 같이 생겼어. 약간 그게 박하게 생겼어. 나이트클럽에 절대 안 갈 것 같고 책을 좋아할 것 같으며 음악도 락 같은 거 안 듣고요. 그런 느낌의 얼굴을 갖고 계세요. 모범생 이미지는 아닌데 뭔가 틀이 딱 짜진 생활을 할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마치 흰색 세단을 몰 것 같은 별 쓸데없는 기차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넘버 2. 네. 이 애가 아주 귀엽습니다. 미츠키 레나 혹은 스즈하라 트구미로 나오는 아시다 마나라고 하는 아역이 있어요. 네. 어린 소녀죠. 일본에서 천재 아역이 나타났다면서 드라마 방영할 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드라마를 보잖아요. 예, 천재 맞습니다.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다들 연기가 미친 수준이에요. 근데 대표님 이분 누구예요? 스즈하라 나오의 여자 주인공이죠. 친모로 나오는 타나카 유코라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그분이 원래 이제 약간 아이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네. 연기를 하신 분이라 어릴 때는 또 엄청 귀여운. 네. 근데 여기서 나 살짝 얼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올림머리를 하셔가지고 네. 503이랑 너무 닮아서. 아니야. 근데 진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달관한 듯한 미소를 늘 띠고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이 현실에서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이면 저런 얼굴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보살 미소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 등장할 때 그 달관한 듯한 얼굴로 네. 새를 쳐다보잖아. 딱 거기서 느껴진 왜 아까 우리 왜 가수가 한 소절하면 끝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서 그 눈빛 보면서 왜 눈빛 보는 순간 이미- 저분의 삶은 저분의 인생은 파란만장했겠구나. 사연이 있구나. 진짜. 야 파도 삶의 파도가 어마어마했겠구나. 진짜 우여곡절 많았겠구나. 라는 그 느낌이. 그리고 이 양반은 뜬금없이 중국에까지 진출을 하셨어요. 일본 배우가 중국 진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네. 반일 감정. 게다가 네. 역할이 서태후야.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일본 배우가 민비를 연기한다. 조선의 국모입니다. 이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네.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 서태후 1화를 보고 납득을 했다고 막상 합니다. 오픈되고 나니 저분이구나 했다고. 네. 저분이 서태후구나. 실제 서태후로도 너무 비슷하다 이러면서. 이분이 처음에 비중이 없다가 후반부로 할수 이분의 그 역할이 커지는데 이분의 그 클래스를 느낄 수 있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쵸. 이분 사실 별말 없는데 이분이 중간에 뭔 말을 하는 장면인데 나도 모르게 울고 있다니까. 맞아요. 아 엄마 이러면서. 자, 남성 아티스트가 여성들을 등장시켜서 모성애를 논한다. 이게 옳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왜곡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소재나 상황도 그 미소진이 그 자체일 정도인 상황이 자꾸 나와. 네. 그런데 사카모토 유지는 시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 드라마 설정이 굉장히 참신합니다. 이 정말 나 이렇게 참신한 드라마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네.
스토리의 판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에피소드 1편에서 드라마가 네. 판을 짜놓고 음. 그다음에 시작을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이 마더의 에피소드 1편이 전설의 레전드야. 보통 다른 드라마는 이 1편 하나로 전화를 메울 텐데 이 1편이 너무 세게 팍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다고 해서 2편이 기대되는 거예요. 러닝타임이 1시간 10분이에요 1편이. 근데 좋은 영화 한 편의 밀도와 서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1편 보고 나서 아 재밌다 2편은 또 볼까 이런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는 많은데 1편이 너무 세게 와갖고 2편은 어떨까라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드라마 전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 1편만으로도 이 1편의 완성도와 완결성이 대단합니다. 그 저는 1편을 보면서 이미 울면서 시작했다. 나 어떻게 안 울어요. 간만에 다시 봤는데 네. 옛날보다 많이 울었지. 역시 내 눈물이 많았어. 호르몬 때문에. 아, 우리 이장로님 나이캐지신 겁니까? 돈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내 눈물 그래서. 멈춰줘 돈으로. 지폐로 닦아줘. 웃음 나게. 돈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난다 요즘에. 왜 그 정당의 공천 헌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만해 부끄러워. 그만해. 있어봐. 아니야. 대선 진리교회도 장로. 그만해 부끄러워. 공천 헌금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드라마의 장르가 뭡니까, 시호님 이거? 일상물, 스릴러야? 육아물이야? 심파일 수도 있고 뭐 전부일 수도 있겠죠. 전부라고 봐요 일단은. 이제 보통 일본에서 이런 장르 사회파, 이제 범죄물, 사회물.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은 그 흔히 말 추리 소설 계열의 네. 범죄 소설이 인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의 트릭과 그 세게 들어가는 반전과 그런 범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 나오는 사회파, 사회적인 어떤 얘기를 풀어내는 장르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건 그냥 좀 말이고 마치 그 만화를 나눌 때 좀 심각하다 그러면 시리어스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이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이것은 착즙물이다. 왜? 아니야, 내가 착즙물 하면 사람들 오해할 것 같아. 이 드라마는 심파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심파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하면 착즙된다. 그러니까 침을요? 기본적으로는 범죄물이다. 네. 아, 그치. 근데 눈물을 알차게 착즙한다. 수분을 빼앗기는 느낌. 충실치가 않다. 저는 막 통곡이나 오열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착즙인 거야. 네, 그러니까 왜 1987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초반에 이제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해를 강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때 잔잔하다 갑자기 이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의 연기를 보고 보안관에서 복덕방 사장님이 나오신 그 연기를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거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 유해를 뿌리는 장면 보면서. 착즙이 아니라 오열 아니야? 오열 아니었어요. 저는 오열은 아니었거든요. 착즙이 아니라 폭즙이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다. 감독이 때리는 거냐 그거. 아닌데. 박종철 사진 들고. 근데 이건 정말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진 그 연속적인 착즙, 꾸준한 착즙. 자, 스토리 전개가 비범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참신한 설정이 없어요. 네. 홋카이도에 북해도죠. 네. 무로란이란 지역이 있어요. 네. 이곳은 현재 겨울입니다. 이 드라마 전체가 겨울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겨울에서 봄 되는 사이에. 그렇죠. 여기 원래 일하던 연구실이 폐쇄되면서 갑자기 실업자가 된 여주인공이 있어요. 네. 고학력에 말일 수가 없고 스즈하라 나온데요. 조류학자예요. 이럴 때 일본 드라마에서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어두워. 어두운 인상을 가졌죠. 나우 씨는 좀 여자다운 싹싹한 맛이 없죠.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거 있잖아. 가와이함이 없다. 자기 특수 분야는 철새 이동이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실업자가 됐으니 급하게 취직을 해야 돼. 근데 원래는 고학력자지만 일단 급하게 취직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해요. 네. 한 학기 동안. 알바지 뭐. 이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 꿈도 희망도 없이 그 메마른 건조한 성품의 여성 있잖아요. 감정의 고저가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전도연 씨의 반대말. 어머 언니 이게 아니라 뭔가 그런 촉촉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니까 언니 같은 사람 부를 때도 약간 이런 식이야. 스즈하라 나오는 언니. 이런 식이야. 전도연은 가습기 같은 사람이면 제습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실리카겔이다. 네. 휴먼 실리카겔. 완벽합니다. 이 반에 가보니까 초등학교란 말이야. 비치키 레나라는 아주 이상한 애가 있어요. 애는 생긴 건 귀여운데 여자애가 나이는 7살이에요. 지나치게 밝고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밝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불안한 거야 오히려. 이건 어른들도 그렇죠. 사람이 맞아요. 우리 알잖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지나치게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으쌰으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대부분. 마음에 오히려 그것만큼 그 반짝한 것만큼의 그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이 느낌이 아니 사기꾼이가. 네 맞아요. 이 느낌이 불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뭔가 어둠이 있나? 나오는 뭐 느낄란 말락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레나는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애인 거야. 네. 근데 이
드라마 1편이 학대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서 보여주죠. 텀을 두고 볼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 지경이야. 진짜 어떡하나 이 싶어갖고. 점입가경의 느낌이 이 레나의 물건이 하나씩 버려지는 씬이 참 좋은데 네. 중간에 이제 햄스터 먹이 같은 거 있죠. 네. 그다음에 과자 봉지 같은 거 뜯어가지고 이거 거의 집안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야. 이런 걸 밤에 몰래 허겁지겁 먹는 장면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어. 배가 고프니까. 진짜 사람 절망적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행복한 척을 하는 거야 레나가. 근데 나오는 여주인공은 아이들한테 딱히 애정도 열정도 없어. 기본적으로 애정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싫다 나는. 근데 이 선생님한테 엉겨붙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단 말이야 애가. 처음에 얘는 아주 귀찮게 너무 나오지. 싹싹해. 누구한테든지 웃으면서 막 밝은 아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연히 자꾸 얘랑 맞부딪히는 거야. 솔직히 나오는 신경 안 쓰고 싶잖아요. 안 쓰고 싶을 때 자꾸 뭐 한밤중에 애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랑 마주쳐서 얘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애가 또 엉겨붙어 사실은 이제 학대를 당하는 애다 보니까 의지할 어른이 없으니까 사실 스자라나오 선생님이 해준 게 없는데 나한테 신경 써주고 나한테 해준 게 있는 셈 치고 그냥 매달리는 거지. 이 드라마에 죽이고 싶은 새끼가 등장. 이게 이 가정이 뭐냐면 엄마가 하나 있고 싱글맘. 싱글맘이 있고 엄마가 하나 있고 애가 있는데 엄마의 동거남이 있어요. 이놈이 이제 그 미츠키 레나의 엄마인 미츠키 히토미의 동거남인데 술집을 원래 운영을 하던 모양인데 네. 지금은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애인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해. 그럼 레나와 둘이 있는 시간은 이놈이 많은 거야. 네. 그런데 학대하는 거예요. 패기도 하고. 음. 그리고 성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보고 있으면서는 여자아이니까. 이 레나의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는 순간이 있어요. 네. 시청자 모두가 뜨거운 살인 충동을 느낄 수 있다. 히토미는 딸을 방치하고 동거남의 학대를 알죠. 아는데 이제 놔두는 거야. 학대의 주범은 동거남이지만 또 엄마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또 때로는 함께 괴롭히고. 근데 각자 강간자이자 이 드라마를 보면 각자 이해 여지가 다 있는 걸로 드러나. 조금씩은. 조금씩. 근데 이놈은 아주 철저합니다. 죽일 놈이다. 이분은 리바닝크의 신부에서 암으로 나오는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서 못 알아봤네. 보통 죽일 놈 연기하시는군요. 보통 요즘은 이제 주연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요 당시는 아직까지 확 뜨지 못할 때라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소비를 하다가 요즘엔 이제 주로 이제 좀 요즘 잘 나간다고 합니다. 착한 놈으로 나오나요 이제는? 약간 이게 드라마가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게 대사 하나 소품 하나가 허투루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 회수됩니다. 그리고 레나의 행동 패턴에 다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다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서 더 절망적이야. 아이가 제발 구조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거 되게 슬프면서 훌륭한 게 좋아하는 걸 적는 수첩의 설정이 있죠. 네. 얘가 수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만 적는 수첩이야. 왜냐하면 이 애는 현실에 너무 불행해서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너무 진짜 무적 버튼이더라고. 그쵸. 뭐 하다 싶으면 애가 목소리로 좋아하는 감성 읊잖아. 그 드라마 위에 딱 깔린 순간 안 돼. 레나야 안 돼. 부장했지. 그래 햄스터의 디테일이 참 훌륭하죠. 햄스터를 키우는데 이름을 스즈라고 붙였어. 네. 근데 올바로 양육받지 못하는 아이가 햄스터를 올바로 양육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마음 줄 곳이 그 동물한테 마음을 주는데 나중에 앵무새 한 쌍이 등장해서 또 햄스터의 자리를 이어받아. 앵무새는 아니에요. 그냥 새. 그냥 새인가? 네. 앵무새는 그렇구나. 아니에요. 한 쌍? 뭐지? 레나가 좋아하는 색깔인 하늘 색깔 새 2마리. 그렇군요. 네. 여주인공 스자라 나오 성모 마리아 캐릭터가 아닙니다. 방관자야. 레나가 불쌍해. 근데 마음이 불편한 정도지 나서서 돕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취직이에요. 오히려 막 나서 도우려고 한 사람은 다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치. 자기 전공 학력 인정받는 연구실에 재취직하는 것만 중요한데 좋아하는 일들을 다시 하고 싶으니까. 그치. 조류 연구. 근데 마음 편하게 취업을 하면 그만이 돼. 레나라는 여자애가 쓰러지질 않나. 학교 양호실에서는 온몸이 멍자국이래. 그리고 애가 영양실조라는 거야. 7살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 치고도 너무 애가 발육이 안 됐다. 너무 작다.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를 두고 그냥 사라지고 싶은데 이때는 슬프다기보다 마음이 걸려서 죽을 맛인 거죠. 자기가 마침 재수없게 학대당하는 아이가 있는 반에 한 학기 담임이 된 게 불편한 거야. 자꾸 그 적극적인 선생님이 같이 가죠 이러면서 저요? 제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레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훌륭한 게 나오의 모성애를 그 다음에 이 친모 미츠키 히토미 학대를 선악으로 놓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의 구성이 훌륭한 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편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1편이 의외로 정통적이에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미소진적인 편견을 깔고 쉽게 감정을 획득해. 감정에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미소진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편견이 뭡니까? 애미가 돼가지고 애도 안 챙겨. 아이고 저 남자한테 미쳐갖고 저거. 요 편견에 기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돼요. 되지. 그럼 이제 사실 원래 클래스가 떨어지는 드라마면 아날람이 다루지 않았을 드라마라면 이걸 갖고 끝까지 갔을 거야. 1편으로 그죠. 그 설정으로. 그치. 그 설정 갔을 거야. 이 엄마는 그냥 악이야. 못해 처먹은 여자야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해 처먹은 이 여자라는 걸로 일단 감정을 획득한 성공해. 그래서 우리는 이 드라마에 집중했죠. 집중하는 순간 계속 뒤통수를 쳐요. 모두에겐 모두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겐 모두의 사연이다. 함부로 당신이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은 없다. 남의 일을 함부로 입대지 말아야 하는. 그 훌륭한 게 도덕적 판단을 안 내려요. 이 학대하는 엄마에게도 사연이 있다 해서 끝나지 그것이 옳다거나 이해를 해주자거나 맞아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데 얘도 이러니 얘도 좀 이해합시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1편에서 생긴 나의 감정 있잖아. 네. 에이, 예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이 작가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미 획득시켜놓고 깨버리니까 네. 그게 되게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실수처럼 느껴지거든요. 성급함? 여자가 엄마가 저러면 안 되지 해서 인간이 되잖아. 그치. 인간이란 존재는 유한하고 결핍이 있고 그럴 법하다라고 하는 걸로 돌려놓잖아요. 관객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래서 강렬하게 심어줘. 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빨리 심판을 했어? 속으로? 근데 사실 스자라 나오 학대하는 엄마 선악의 대비는 어쩔 수 없긴 하지.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 원초적 본능으로 이거 접근해요. 왜냐하면 이 꼬마 불쌍한 여자애가 햄스터를 키운 것도 사실 나오가 나중에 레나를 키우고 싶어 하잖아. 처음에 귀찮아했던 여주인공이. 근데 이것도 양육은 인간의 본능적인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리고 어리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보았을 때 인간이 충분히 느끼는 그 어떤 측은지심에 아주 기본적이고 관객이 납득하기 쉬운 수준에서 영화가 그치. 이 드라마가 네. 시작을 해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도 눈물 쏙 빼고 그냥 끝났을 드라마인데 이 영화는 그 뒤에 내가 생각했던 거 하나씩 무너뜨리죠. 이 드라마는 엄마라면 엄마기 때문에 엄마여야만 하는 여자니까 네. 이걸 다 부셔가죠. 그게 참 이렇습니다. 그 어리고 나약하고 고통받는 존재가 있고 또 귀여워. 네. 그러니까 내가 품고 얘를 보호하고 키우는 거. 이것도 원초적인 관계의 만족이에요. 그럼요. 이 집중해서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모성애는 신성하다, 모성은 위대하다 라기보다는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나와요. 모성애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레나는 워낙 결핍이 많은 아이라서 엄마 역할을 잠깐이라도 해줄 만한 성인 여성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게 좀 본능적이야. 여기 사실 나오가 걸려든 거예요. 사실 이게 삥 뜯기는 거랑 다름없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게 레나가 기대기 쉬운 사람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다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 잡기 더 쉽거든요. 근데 나호랑 됐잖아요. 이거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호의 양엄마가 그 양모가 하는 대사 있잖아요. 왜 부모가 부모 자식이 선택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지. 이거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대사로 또 회수되잖아. 모든 게. 그러다가 여주인공이 자기 이제 거쳐 집에서 이 불쌍한 애한테 영양실조라고 하니 밥을 해주게 돼요. 단촐하게 이제 반찬을 하면서. 근데 이 여자애가 선생님 밥 잘하네 하면서 칭찬을 해.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 자꾸 또 선생님 건드려. 선생님 엄마도 요리 잘해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엄마 선생님 말하기 싫은데 그런 거. 그래서 얘한테 자기가 아는 거 잘하는 건 새에 관한 것밖에 없으니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애도 재밌게 들어. 네. 여기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시간에 기쁨을 느껴요. 즐거워하는 얼굴이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즐거운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여러분 네. 듣고 계십니까? 주는 건 즐거운 겁니다. 나 못 살아 진짜. 대표님 사랑은 뭘로 증명하는 겁니까?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맞긴 한데 계속하죠. 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 기쁨을 느낀다. 그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레나라는 애가 훅 치고 들어온 거야. 네. 그래서 이 모성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세련되게 다루잖아요. 이 맞아요. 사람이. 그 감정 모성이 참 슬픈 게 모성이 굉장히 신성 불가침의 어떤 신성한다는 네.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성이 사실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어머니의 어떤 그런 마음을 모성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 그 부분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이 작용의 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럼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모성이라는 게 보통은 내추럴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는 타고났다 모성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모성애가 약한 여자는 어. 천성이 문제가 있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부터 내 애가 막 내가 모성이 막 엄청 샘솟아서 막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그런 엄마들 커뮤니티에 보면은 내 애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미울 때도 있고 너무 힘들다. 나는 모성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것 그렇죠. 때문에. 바로 그거를 잘 다룬 게 EBS에서 마더쇼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을 다룬.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혹은 뭔가 결핍 있는 인간인가. 정도가 낮은 사람. 쓰레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헌신적이고 알아서 희생을 하고 팔다리라도 잘라줄 것처럼 하는데 난 아닌데. 나는 왜 그런 기분이 안 들지? 그치. 왜 나는 그게 그런 마음이 교회에서 없지? 이러면은 그게 교회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순교자들. 그리고 애들한테 자꾸 그 순교하는 그 잔인한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그거죠.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구조가. 그래서 이 모성이 신성한 건 잘 모르겠고 사카모토 유지 작가님은 폄하할 것도 아닌 건 알겠는데 그죠? 그냥 존재한다는 건 알겠다. 유의미하고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잖아요. 그죠.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숭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여성주의 어떤 한 흐름 중에는 그 숭배를 멈추기 때문에 그 신화에서 박제된 그러니까 어떤 엄마를 현실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있던데 그 시도들 중에 유효한 것들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는 원래 있는 거를 굳이 또 마이너스로 그냥 이렇게 깎아버리려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건 또 아니잖아. 그렇죠. 부성애처럼 기능이 있잖아.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세상에 분명히 그게 있긴 있어. 단지 모두가 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게 내 눈앞에 있다면 그거 훌륭한 거 맞아요. 그것도 맞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잘 잡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잡아. 요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죠. 네. 그러니까 무성애가 신성 불가침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의 조건이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제가 너무 비정한가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 가족은 거래잖아. 가족은 거래죠. 그러니까 레나는 사랑과 보호가 필요해. 근데 나오는 지금까지는 인간관계가 메마르고 외로웠는데 온기를 원해요. 레나랑 있을 때 즐거웠어. 사실 이 거래가 이 기묘한 가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진짜 훌륭한 게 드라마가 사람이 원래 경험하지 못한 거를 욕망을 못 하잖아. 그쵸. 모르니까. 그래서 레나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 레나와 아주 즐겁고 따뜻한 한 저녁 타임을 보내는 장면 먼저 나오잖아요. 나오가 이 구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완벽합니까? 전 정말 보면서 제가 1편 한 3번을 봤는데 네. 에피소드 1을 대작가의 포스를 느꼈다. 그렇죠. 클래스를 느낄 수 있다. 저는 처음에 1편에 보면은 이제 얘를 구조를 하잖아요. 네. 구조를 하고는 엄마가 되기로, 그러니까 애를 구조를 하면서 병원이나 가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본인이 걔를 데려올 때 전 그때 조금 약간 코웃음 쳤단 말이에요. 아니 또 드라마 끌어가려고 저런 식으로 하시네. 병원에 가고 신고를 해야지 저렇게 학대받는 걸 봤으면 지금 뭐 하시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레나한테. 나도 버림받은 아이였다고. 거기서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적극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이 관료와 법질서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잖아. 누락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법은 또 그렇게 돼야 네. 되는 질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 절차가 있어야지. 근데 이 절차를 지키다 애 죽게 생겼거든. 네. 바로 그 다급함. 다급함. 왜냐하면 이 다급함이 레나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집 밖에 버려져요. 한겨울 추운데. 한겨울에 영하 4도의 날씨에 그 채로 얼어 죽기 직전에 나오한테 발견이 돼. 네. 그러니까 나오는 원래 취직이 목표였는데 이제 취직 따위는 애를 살려야 되는 거야. 네. 이미 이 애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유명한 바닷가 씬이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둘이 외롭게 하나는 성인 여자, 하나는 어린아이 여자가 그 철새 이렇게 네. 바라보면서 철새가 날아가는데 레나가 나도 데려가 줘라고 새를 보면서 소리칩니다. 이 애한테는 가정이 묶여 자유가 없잖아. 그걸 보고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제부터 나는 너를 유괴할 거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대사 한 줄로 끝났어. 또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대사가. 이제부터 나는 너의 엄마가 되고 너는 나의 딸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그 역설적인 대사지. 난 너를 유괴할 거야. 와.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이게 또 착즙 타이밍. 여기서 착즙이 쫙 나옵니다. 나 지금 또 우리 셋이 다 셋다 지금 눈이 촉촉해졌어요. 눈이 촉촉해지는데 야 이게 진짜 크리티컬하게 사람을 휘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사 나는 너를 유괴할 거라는 그 전혀 뜬금없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또 회수하잖아 나중에. 그렇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복서가
그 상대를 팰 때 네. 잽으로 먼저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카운터를 넣잖아요. 네. 이 아이가 매일 행복한 척을 해야 돼. 자기도 행복해야 되고 자기도 덜 불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대당하는 거를 걸리면 들키면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가 아니라 그 동거남하고 엄마한테 불이익이 가서 더 보복을 당할까봐 아니 행복한 그리고 척하면서 또 엄마를 학대받아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엄마가 이게 들켰을 때 사랑한다기보다는 지탄을 이제 받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도 하고 근데 애가 느끼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그치, 보다. 그치. 그렇죠. 근데 얘는 매일 억지로 웃던 애가 이때 정말 행복을 느끼거든요. 정말 행복을 느끼니까 울음을 터뜨리는데 처음으로 울죠. 네. 야 그게 웃긴 게 사실 6회 거기서 이미 내가 터졌거든. 터졌는데 네, 이 사람이 이 작가님이 무한 버튼 또 시작. 일단 어린아이나 예쁜 여자나 짐승이 울면 그렇죠. 그건 폭발하는 거잖아. 빵. 이 얘기가 자, 너무 이미 연길 잘해. 너를 유괴할 거에서 시동이 걸렸는데 이 여자애가 울면서 악셀을 쭉 밟는 거죠. 아니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나 같은 못된 사람을 위해서 이분이 설계한 게 그 전날 네. 베이비박스에 버려주세요 대사가 나오잖아. 그 아기들만 이렇게 미혼모들이나 주로 그런 분들이 이게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네. 베이비박스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일본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맞아. 그 베이비박스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하잖아요. 난 이제 거기 가고 싶다. 이제 거기서 이미 애가 그렇게 절절하게 말을 하니까 그 정도면 내가 일단 무장이 해제했는데 거기까지 울지는 않았어. 근데 갑자기 너를 유괴할 거라는 이 대사가 너무 예술적이라 터졌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래도 안 쓰러져 이러면서 애가 울어. 애가 울어. 아직 앉아있을 힘이 있어?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눈물 이거 그저 드리겠습니다. 적중경을 본 여진족의 마음이라. 5초에 내 인생이 어떤지 안 보인다. 보인다 이런 거. 그래서 개명을 해요. 넌 내 딸이니까 미츠키 레나가 아니라 스즈하라. 이제 도망을 쳤잖아요. 츠구미라고 하는데 츠구미가 철새 일종이죠. 네. 츠구미가 개똥집박이. 네, 개똥집박인데요. 이게 한국이랑 일본 이쪽에 겨울에 와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겨울에 시작하잖아요. 이 애가 그러니까 겨울에 나한테 왔잖아. 이 츠구미가 겨울에 시작했다가 그 츠구미가 떠나가는 때 기간인 거예요. 네. 근데 요시모토 바나나 선생님의 티티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티티세도 같은 거예요. 그 같은 이름? 네, 츠구미가 티티세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이 좀 참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 새가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잘 흉내낸대요. 이 지금 보면 이 레나가 자기의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늘 즐거움으로 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츠구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츠구미가 되는데 츠구미 뭐 마지막에 되지만 나오하고 츠구미는 짜죠. 네. 짜서 계획적으로 실종이 됩니다. 계획적으로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면서 실종이 되면서 그냥 드라마가 1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버려져서 입양된 아이야 라는 반전을 네. 또 하나 오픈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도쿄로 도망을 가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육아일기 그리고 도망 스릴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1편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러니까 버려진 그 봉지 속에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외면하려고 자기가 그냥 한낱 실을 붙잡고 외면하는 그 실을 붙잡고 있던 게 끊어졌구나. 그 텐션이 그때 끊어졌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까지가 1회예요. 전설의 레전드다. 어마어마해. 그 칼 중에 주로 서양 사람들이 쓰는 그 칼이라기보다 거의 기둥에 가까운 칼 있잖아요. 양검? 양검. 네. 작가님이 그걸로 후디로 표현해. 그런 투핸드 기분이- 소드. 그런 기분이. 찌바이 핸더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점입가경으로 드라마의 밀도는 2편에서 3편, 3편, 4편 점점 높아져요. 이 상태로 마지막 11회까지 고조가 돼요. 11회에서마저도 엄청난 스포일러가 되는 반전이 또 숨겨져 있고요. 우린 다 얘기해도 됩니다. 네. 하다가 다 얘기할 거예요. 이 도쿄에 가서 잘 살면 되잖아.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일단 도쿄에는 나오를 버린 친엄마도 살고 있고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바이소. 이분은 드라마에서 불쌍함과 스미마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미마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굉장히 네. 소심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늘 살짝 허리가 굽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이렇게 인사하면. 근데 나 그 태도에서 이분의 삶에서 그런 느낌이잖아. 이렇게라도 다행이야. 이렇게라도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그 마음 있잖아. 네. 얼마나 바닥을 봤으면이라는 그 기분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양엄마 입양됐잖아요. 네. 주인공이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야. 네. 이 드라마에서 독박을 담당하고 있어요. 독박 육아 딸이 셋이야. 엄청난 커리어 어머니죠. 독박 경제활동 회사 네. 사장님이죠. 독박 자금줄, 독박 멘토. 그리고 따귀도 잘 때리신다. 그죠. 일본 드라마에서 잘 안 나오는 장면인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있죠. 네. 따귀 때리고 따귀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 번을 때려요. 우리 각종 딱이 다 나오잖아. 경노하고 분노하고
오열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이런 네. 장면이 계속 나오는 특이한 일본 드라마예요. 사실 저희 친구들끼리는 요즘에 그런 장면 나오면 아이고 한국 영화 하셨네. 진짜 저 깜짝 놀랄 게 마더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유괴, 협박, 학대, 입양, 출생의 비밀, 불치병, 아픈 아이를 낳은 미혼모, 방화, 살인 다 나와요. 반전. 맞아 반전까지. 뭐지 싶더라고 이 드라마.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잘 만들다 보니까 그게 막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예술 영화들 보면요 대부분 설정이 막장이에요. 다 치닫는 설정이잖아요. 네, 다 치달아요. 어. 아니 그 유명한 키에슬롭스키의 세 가지 색 블루 보면 불륜, 발기부전. 발기부전. 남성인 제가 발기부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막장임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둘 있어요. 네. 양엄마의 친딸들이죠. 그렇죠. 자기는 아닌데 큰 동생은 또 자기를 평소에 시샘해. 엄마 너무 언니만 챙겨. 언니는 혼도 안 내고. 그건 아마 입양하라서 상처받을까봐 더 그랬던 네. 거지. 그리고 스포츠 신문 기자는 또 이상한 냄새를 맡고 아 이분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방금 둘째랑 이분이랑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작가님 시선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니까 이 둘째가 사실은 뒤에 그 진보된 그 작가의 이 둘째 내면으로 못 들어가는 네. 순간 이게 그대로 여혐 캐릭터잖아. 거의 그 김친혁 김신영잖아. 취집하는 사람이잖아요. 취집하고 임신 김친혁고 결혼하잖아. 왜 그 소녀의 심리학에 나오는 여자들을 음흉하게 그 시샘하고 질투하는 아주 그러니까 그이 세상의 여자에 대한 편견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엑기스로 들어가 있는 여자고 한때 잘 놀다가 이제는 그 요조순녀이냐. 그렇죠. 그렇게 마르크스는 읽어본 적 없는 남자도 중요하지만 남자의 집안도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기자도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은 이제 너무 흔해서 이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듯이 기레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하는. 그렇죠. 기레기로 등장하죠. 처음에 이제 기레기 혹은 또 최근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레기라는 영화. 기발놈이라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둘 다 바로 그 편견에 가득 찬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여 사실 원래 그 편견을 그대로 수행만 해도 네. 스릴러의 요건이 완성되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죠. 네. 이 기자가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나오의 약점, 애 유괴했구나, 유괴한 거 맞구나, 그거를 알아채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죠. 1000만 엔을. 1000만 천만에 요구하면서 그 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 기레기 나도 모르게 그죠. 아이 너무 저 새끼 저거 싶더라고. 긴장의 연속이에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 터져. 그 와중에 또 반전의 반전으로 숨겨진 비밀이 계속 밝혀져. 끝까지 치달아가는데 봐봐요. 지금 가족하고도 화해해야 되죠. 친엄마하고도 만나야 돼. 기자는 계속 괴롭혀. 그리고 애초에 원래 트리거 유괴라는 그 사회 법률을 네. 어겼다라는 행위. 경찰은 계속 피해 다녀야 돼. 또 어린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츠구미 생모, 히토미 대체 돈을 왜 까지- 잃어버리는 거야 대체? 딸을 되찾으러 도쿄에 상경해. 그 첩첩산중인데 네. 근데 뭐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도 최종적인 문제 결국 어린 아이를 유괴한 범죄자라는 문제는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검거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긴 받아. 근데 쯔구미를 계속 키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쯔구미가 이제 시설에 가는데 시설에 가서 잘 지내다가 밤에 전화를 하죠. 이 대사 한 번 더 유괴해 주세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버튼을 한번 또 그 진짜 3대처럼 애가 막 제잘제잘 했었잖아요. 진짜 치금이잖아요. 제잘제잘 되는데 갑자기 한 번만 더 유기해주면 안 되냐고. 아 거기 진짜 굉장하지. 근데 여기서 또 기쁨도 주는 게 그 나오 여주인공 나오와 함께 했을 때 행복했구나. 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데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시청자한테 확인시켜주면서 네. 웃음과 눈물 이번엔 더블 펀치다. 이거다. 거기다 그 왜 애가 아무 소리나 그냥 네. 제잘제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했고요? 누구랑 뭐 했고요? 이러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아이를 키우는 어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그냥 혼자 계속 내가 들어줘야 돼. 대답도 근데 해줘야 되고. 그게 물론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지겹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어떤 왜 어른들이 귀하잖아요. 기쁨이다라는 게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있죠. 그죠. 우리도 애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네.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뭔가 기쁨이구나. 애 키우는 분들이 한 3-4살 때 더 안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예쁘다. 막 그러는 게 너무 예쁘다고. 그러나 미운 7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하지만 이 얘기도 7살인데 안 그렇잖아요. 이쁘잖아요. 보통은 미운 7살이 되면서 이제 체벌의 순기능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아닙니다. 보는데 쯔구미의 생모가 그래서 바로 그래서 미운 7살 그러니까 찌금이 생모한테 미운 7살이거든. 그렇죠. 이게 유괴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유괴를 하면서 시작된 문제가 유괴 외의 문제는 모두 해결돼. 가족하고 화해, 친엄마하고 오해를 풀었어. 처음에 엄청 자기를 벌었으니까 증오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회의 반전은 정말 후덜덜합니다. 모든 비밀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여러분 방금 대표님이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방금
저의 멘트가 끊겼는데 대표님, 네. 여러분 대표님 나는 아직 굶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네 대표님 지금. 제가 원래 허기를 잘 못 느끼는데 수중에 돈이 생기니 허기를 느끼게 진짜 되었습니다. 못 살겠다 대표님. 정말. 대표님의 위장, 이 아귀에 입안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돈을 말구미 넣어야 먹어 말구미. 돈을 넣어야 됩니다. 종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파색이야? 왜 종이를 먹으려 그래?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기자는요 네. 끝까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씬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를 마음에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학대하던 아빠가 1,000만 원 사가라 그랬다. 저는 그게 실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저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아니 애가 벌써 죽었대. 그게 그 금액 자체에 한이 맺힌 거지. 내가 그게 없어서 내가 그 얄궂은 1,00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 한 200만 원 이걸 퉁칩시다 이러는데 저 새끼가 저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라는 생각이 그게 들어서. 뭐 우리 특히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정극에서 탄탄하게 설정을 다지는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그 캐릭터를 뭉갠 게 맞아요. 근데 그 약간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를 시험하고 그 시험 속에서 자기의 슬픔과 결단, 자기의 부족함을 또 한번 이렇게 만회해 보려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되게 일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내놔봐라 하는데 그거는 1,000만 N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정도 결단이 있느냐, 나는 없었다. 너도 똑같은 종자겠지? 했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든 뭔가 하는 모습에서 약간 안심하잖아, 이 남자가. 안심하기도 하고 굴복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 세상에 그게 가능한 그렇게 훌륭한 나보다 그렇게 대비돼서 훌륭한 인간이 있을 리 없어. 맞아요. 사람은 다 똑같지. 자기 삐뚤어진 마음을 오히려 쓰자라 나오에게 그렇게 잘났어. 투영해서 괴롭혀 줄게. 보면서 오히려 자기 삐뚤어진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했더니 사실 이 기자도 학대당하는 아이를 취재하다가 그 어떤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결국 지켜주지 못했죠. 지켜주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발로 채여서 네, 그 죽었다고. 장파열이 돼서 죽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애가 좀 삐뚤어졌다가 나중에는 교정이 됩니다. 늦게 중이가 됐는데 진짜 보살님들을 만나서 네. 중이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기와혈이 통했다. 뭐라도 해야겠구나 하면서 나중에 진짜 뭐라도 합니다. 이 네, 사람이. 뭐라도 하죠. 딱 그거네. 잿더리로 후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주인공에게 혈자리였다. 그렇네. 그러네. 아, 혈자리였네. 그렇구나. 한 방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보호시설에서 죽음이 자라요. 네.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재회하면서 싹 끝납니다.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 물론 그게 약간 사족이긴 했어요. 좀 더 쿨하게 끝날 수도 그치, 있었는데. 있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근데 보도 주는데 작가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만 보여주잖아요. 손 잡은 거야. 다 큰 어린 여성이 한껏 예쁘게 신은 그 어떤 구두와 이제 어른 여성의 네. 그 발을 보여주면서 쭈꾸미가 다 커서 예쁘게 입고 드디어 만나러 왔구나. 만나러 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가와 그 어떤 내가 보기에 그 관객의 마음을 대변한 어떤 프로듀서의 타협점이다. 타협점이다. 그러나 사족이긴 했다. 사실 그게 그 신발이 마지막에 몇 번 얘기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도망갈 때 신발을 사줬는데 그때는 아직 완벽한 엄마가 아니니까 그죠. 발 문수 나도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옛날에 발 사이즈를 문수라고 했지. 몰라갖고 신발이 맞지 않는데 또 레나는 말도 안 하잖아. 치고미는 발이 아픈데도 말하면 버릴까봐 따라가야 되니까 그쵸. 기어이 가는데 본인이 보육원의 선생님이 치매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발이 아프다고 치고미는 그걸 보고 깨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쁜 맞는 신발을 사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에 대한 게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보여줄 거면 내가 써먹었던 설정 중에 뭐가 있지. 그쵸. 요걸로 그거를 하면 최대한 나의 품위도 살고 PD의 체면도 그렇죠. 세워줄 수 있겠구나 싶은 거죠. 정말 시청자의 그 마음도 어른의 훈훈하게. 사정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마지막 뱀발 직전까지 와 퍼펙트했어요. 그것도 그 괜찮았어요. 편지를 나레이션으로 읽는데 계속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괜찮았어. 근데 그 슬픔과 사실 난 장엄함. 거기서 좀 많이 터졌어. 왜냐면 계속 편지 읽어주고 막 죽어라 하잖아. 죽어라 할 때 후드려 마지막에 그 만났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 발을 보여주는 네. 순간 내가 진짜 실시간으로 아흑 으악 막 그런 이 양반이 마지막에 죽어라 하는 거야. 이제 둘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엄마랑 딸로서. 사카모토 유지 선생께서 작심하신 게 울다 죽어봐라 이거다. 그렇지. 죽어라. 너네는 수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매회. 그렇습니다. 엄마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게 해주고 엄마 이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랬대. 그래서 작품의 목표가 탈수다. 맞아요. 인간 탈수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이게 아니에요. 울어라는 게 아니, 아닙니다. 약간 차올라요, 그냥. 진짜 벅차오릅니다. 자, 이 폭집이 아니라 착집이다. 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얘기합시다. 여혐 드라마인가요? 가령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래서 아버지는 장식으로라도 있는 게 좋다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끼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싸우긴 한다는 뜻에서 또 여성의 입에서 나온 대사예요. 네. 양엄마가 딸내미들끼리 막 얘기하니까 시끄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양어머니 스자라 여사가 임신한 둘째 딸한테 태아의 소중함, 모성애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부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발췌하잖아요. 네. 역시 여혐 드라마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뭐 편견이면 편견, 네. 의식이 무식, 그리고 혹은 편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능할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어 왜 방금 말한 아버지는 장시로 있는 게 네. 사실 장시로도 있으면 괜찮긴 해요. 이제 왜냐하면 또 둘째 애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은 모자 가정이라서 이게 또 한석 밑에 죽는다 우리는 그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는 좀 꼴린다. 그런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사실이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쵸? 거죠. 바로 그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지. 우리 늘 얘기하잖아. 이 작가가 그걸 주장하지 않아. 네. 다만 이 세계관 안에서 존재하는 그 편견들. 엄마는 모성은 신화여야 될 것만 같고 모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뭔가 호로 자식은 조금 힘들고 뭐 그런 거 양모는 왠지 사나울 것 같고 네. 그렇잖아. 계모는 괜히 어찌할 것 친모에 같고 비해서 네. 뭔가 할 것 같고 피는 물보다 진할 것 같고 그런 류의 세상의 모든 편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혐이 아니라 작가가 그거와 정면 승부하려고 집어넣은 거라고요. 네. 그지. 만약에 물론 이 이게 자신감. 아쉬울 수는 있어. 그걸 정면 승부해서 약간 작가님이 98점 정도밖에 못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나는 이 작가가 뭐냐면 우리 알잖아. 남자 작가가요. 이런 거 승부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남자 작가가 이런 소재에 손대는 것만 이미 욕을 먹는다고. 작가가 여자여야 돼. 근데 이거에 정면 승부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에서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공도 대단하세요. 느낄 수 네. 있고 용기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공보다 정말 더 칭찬받아야 될 작심하셨다. 거는 내공이야. 그냥 이 사람 직업 기술이니까. 용기.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될 걸 했다는 거죠. 왜 맛없니까? 그리고 이제 대사 하나 상황 하나를 발췌해서 여혐으로 모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남자한테 이 드라마 더 가차가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스즈하라 집안에 원래 가장 아버지가 없었죠. 현재도 그러니까 없는데 처음에 아무 나우를 문제가 입양할 없어요. 땐 있었어 아버지가. 왜냐면 아버지랑 상담을 했다 그렇구나. 그랬으니까. 근데 아버지 없어도 스즈하라 여사는 너무 유능해서 네.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키웠어. 이게 원래는 사실 드라마 전개상 어떤 주제 부각과 함께 기능상으로 남자가 없는 게 훨씬 주제 부각에 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능상으로 삭제를 하긴 한 건데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집중할 수 얘기에. 있는데 기능은 기능이고 어쨌든 드라마 내부에서 그 기능이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 하등 쓸모없는 다들 다들 쓸모없어. 그래. 하등 쓸모없는 캐릭터다. 남자들이 되게 쓸모없잖아요. 기레기든지 무슨 뭐야. 취준생이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스즈하라 메이 그 둘째 둘째 동생이죠. 큰 동생이죠. 남편은 남편이 될 사람은 기능이 없어 진짜. 그냥 가부장제에 물든 뭐 부잣집 도련님이야. 네. 이거야말로 오히려 남성 혐오를 그대로 시전해요. 네. 남성이 아무 기능 없이 편견에 가득 찬 걸 롤을 연기하고 사라지고 연기하고 사라지고 네. 필요하면 다시 등장해. 그런 남자 오케이. 이제 애가 장애가 좀 있는데 태아가 네. 아이를 지울지 낳을지 고민하잖아. 역할이 없어. 결국 출산은 메이 여성이 네. 결정을 하고 여성들끼리 결정하고 출산을 하고 나니까 애를 보니까 또 마음을 돌려. 되게 수동적이죠. 수동적인데 이제 이 부분을 설정이 재밌는 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메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남자가 있고 너가 의지할 수 있고 혹은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결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모성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거야. 모성이 천형이라며. 모성이 뿜어져 나온다며. 그러면 외려 상의할 필요가 없죠. 상의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냥 낳는 거지. 근데 이 여자 김친녀라며. 김친녀 좀 설정했잖아. 김친녀라서 고민한다며. 김친녀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아니잖아.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 김친녀로 보인 여자가 고민하는 건 김친녀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김친녀의 설정을 김친녀를 몰고 가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모성은 천형이어야 돼요. 막 모성이 몸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메이의 캐릭터가 중요한 거라는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모성은 바로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메이는 아이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나 드레스 입으면 태 안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말하지? 이런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에게 강제로 그 남편과 혹은 남편으로 대변되는 그 시댁 네. 어떤 그런 권위, 네. 배경, 백그라운드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제거함으로써 여성이 어떤 입장에 처해지는가. 모성이 나오지 않아요. 뭐 끝까지 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메이가 뭐 자동으로 뿜뿜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언니인 나오가 경험했던 건 측은지심과 아주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엄마의 지지를 네. 받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격려 속에서 한 발 내딛는 거지 어렵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여자에서 모성을 느끼는 위대한 어머로 중간에 각성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김춘녀가 갑자기 위대한 모성이 되는 그런 절대 게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라 나한테 모성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될지 알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종의 도전 같은 건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솔로 독립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게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늑대아이의 하나와 비슷한 거죠. 네. 모르겠어. 이게 맞아요. 진짜 몰라요. 애가 태어났는데 수술로 성공할 확률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실패할 확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거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해보겠어라는 거죠. 그게 이 메이의 용기인 거고 하나가 그 남편의 운전면허증을 보면서 했던 거와 같은 네. 건데 그걸 실제화 시키다 보니까 그건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나마 네. 좀 극화가 가능한데 더 김치녀스럽고 더 편견 속에 이 캐릭터를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여성이 자동으로 모성애가 막 호르몬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 모성애 뭐 이런 거 아니까 달이 가득 찬 날밤 창문을 열면 달빛을 받으며 모성애가 그 늑대가 늑대인간데 여자가 엄마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모성애 충전해야 되는 거야. 달의 기운을 받아서. 완충됐어. 막 이러면 이제 애네트 젖물리고 그러다 모유를 주고 보니까 싶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치녀를 설정하고 그 남편이 정말 그냥 일남이지 일남충으로 나오는 게 일남 개죠. 그거가 바로 이 모성이 결코 천형이거나 네. 어떤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역설과 역설이 부딪히는 이 설정이 이게 대작가 클락스라는 거지. 이 남자야말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있다는 걸 알고는 그래 선택 잘했어 지우자라고 했는데 낳기로 결심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 받고 자기 엄마 뒤에 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얼마나 무슬모합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있어. 스포츠 신문 기자 그 남자. 애초에 이 사람은 아이를 구하는데 실패했고 네. 나오는 성공했잖아요. 네. 가만 놔뒀으면 트구민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남자가 굉장히 오히려 남자에게 더 가혹하거나 아니 그냥 아예 이 작가는 생각하신 것 같아. 사카모토 유지는 의도적으로 이랬겠지만 남자는 다 빼고 스토리의 일단 어떤 일부러 다 균형에서 뺀 거예요. 스토리 중에서 중요하지가 않아. 또 다른 왜 남자 나오잖아요. 셋째 동생인 카오. 카오의 남자친구가 있죠. 취준생 남자친구. 그 자기 딱 내 동생인 카오에 비해서 거의 꽃병풍이잖아. 그 꽃병풍이야 진짜. 그 꽂히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병풍이야 꽃병풍의 병풍 기능이지. 그냥. 그 의도적으로 취직에도 실패해 있는 상태로 나오죠. 꽃병풍의 기능이지. 좋은 일을 담당하잖아.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웃음을 담당하죠. 사진 찍어?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작가님이 그래도 캐릭터에 대한 그러니까 캐릭터를 무술목에 그렇게 기능적으로 쓰지 않은 게 바로 그 메이의 남편이 마지막에 돌아오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어쨌든 못났지만 엄마 뒤에도 숨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남자도 그 남자에게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던 네. 것처럼 어쨌든 마무리를 져준다라는 거지. 인간에 그에게도 대한, 부성을 느껴서 왔겠죠. 인간에 대한 예의인 거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캐릭터에 대한 맞아요. 예의인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여혐일 수는 없는 것은 결정적인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이 스포츠 신문 기자가 네. 결국 이제 남성의 어리석은 판타지를 대변한 장면이 있어요. 네. 나오의 친엄마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다가 집에 불을 질렀다는 죄목으로 네. 그 남편을 그래서 죽였죠. 방화살인했다는 죄목으로 15년형을 받고 나오를 버리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결국 가야 되니까. 도망 어쩔 수 다니다가 없이. 결국은 이때 기자가 이런 식의 질문합니다. 모성은 위대하니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인마저도 저지를 수 있었구나. 나오를 지키기 위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죠. 이때 다 죽어가던 이 생모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자들의 환상이죠. 이 결정타 아닙니까? 그 이제 그것도 있고 그 질문이 중의적인 게 중의적이야.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 그러니까 나오가 원래 설정이 뭐야 반전이 그거잖아. 나오가 불을 지른 거죠. 네. 엄마를 지키려고. 근데 그거를 차마 애한테 뒤집어 씌울 수 없으니 너 그리고 또 애가 그거를 자기가 아빠를 죽였다라는 거 하니까 얼마나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쵸. 잊어라. 이 모든 걸 내가 갖고 가겠다는데 그 혹시 그러니까 기자가 눈치를 깐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엄청난 스포죠. 그거를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딸의 죄를 덮어쓴 모성으로서 그 거대한 자신의 죄도 아닌데 덮어쓴 게 아닌 거라는 건 맹기로라는 질문도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그게 남자들 근데 왜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환상이지 하고 왜 못을 박았느냐. 박제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 위대한 엄마도 있고. 근데 그게 전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패턴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그게 늘 모성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지. 그리고 그 부성애로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냥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성시하고 박제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게 남자들의 환상의 지로라는 따끔한 일침을 하는 거죠. 이게 클래스예요. 이게. 클라스. 왜 클라스냐면 작가가 말이죠. 미소진이 혐의를 받으면 안 돼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있는데 대사 한 줄 끝. 그렇죠. 여기서 이
자신감, 클라스. 격조를 느꼈습니다. 음. 마지막에 왜냐하면 결국 흐르다 보면 이 엄마의 반전이 들어간 순간 위대한 모성 있잖아. 네. 딸을 위해 15년간의 살인 혐의도 불사한다. 근데 거기에서 아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전형도 대단한 것도 그리고 칭송받을 일도 그 무엇도 아니다.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아예 위대한 모성애는 환상이다. 아예 환상이라는 단어를 딱 써버려요. 써버리죠. 그리고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격조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격조다. 그러니까 1화에 네. 나는 너를 유괴할 거야. 그것은 남자들의 환상이죠. 요 대꾸가 이 작품의 어떤 그 격을 보여준다 진짜. 일본말로 레베루를 보여준다. 레베루가 야마다. 아마 갑자기 생각나서 그 생모로 나오신 그분이 네. 일본판 모노노케 히마에서 에보시 목소리 에보시 하셨대요. 목소리죠. 네. 그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더빙판을 봐서 못 들었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모성이라고 하는 본능 자체도 여성이라는 성별도 사실은 인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과 소재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간의 아주 작은 어리고 가여운 걸 볼 때 느끼는 그 측은지심에서 시작한 그 어떤 행위가 굳이 무언가로 숭배되고 그렇다고 뭐 모성이 아닌 건 아닌데 너무나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그렇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인간 엄마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결국은 여성으로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죠. 엄마라는 사람이 대단한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엄마로 변신하는 게 아니고 엄마로 변신하는 게 아니고 그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가 되기까지의 그 지난함의 고통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단순한 측은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 네. 파괴적인 감정까지 격정적인 거. 왜 그 레나의 엄마가 결국 애를 학대하게 되기까지 싱글맘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보여주잖아요. 네. 에피소드 8편인가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이거 보고 나니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럴 법하다. 그렇죠. 이게 버리진 않지만 학대하는 친모. 그리고 사연이 있었지만 결국은 못 키우니까 더 잘 살게 됐긴 했지만 더 잘 살려고 버리는 생모.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 선택에서 뭐가 더 낫다 아니다 사실 얘기할 수 있나. 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너무 좋은데 이게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그 작가가 사카모토 유지가 일부러 설치한 지뢰, 일부러 해체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뢰 있잖아요. 네.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가 가장 굉장히 뜨거운 해를 보냈고 네. 그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사실 이 드라마가 진짜 아슬아슬 이게 작가의 클래스가 왜 느껴지냐면 이게 진짜요 반발짝만 헛디디면요 맞아.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진짜. 드라마가 폭망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외줄타기거든요. 외줄타기 같은 드라마예요. 그냥 여혐이 돼버려요. 진짜로 잘못하면은. 뭐 사실 여혐을 하게 되잖아. 만약에 이 드라마가 여혐으로 빠지면 남혐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혐혐이다, 노답이다. 남자 새끼, 아빠 새끼들 다 어디 갔어? 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흔히 말하는 흔한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한국 영화 찍으시는 한국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아침 드라마 나오는 찍고 거지. 째고 때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끝나는 건데 까기에도 그냥 때리지 않고 김치로 때리고. 새로운 걸로 하시겠지. 그건 썼으니까. 아니 이게 이제 이 제작사가 이전에 굿와이프를 리메이크하신 제작사란 말이에요. 사실 굿와이프가 물론 어려워요. 그게 몇 시즌에 걸쳐서 맞아요. 누적된 그리고 심지어 공교롭게도 굿와이프도 미소진이의 정면 대결하는 드라마인데 네. 굿와이프의 미덕이 미소진이의 대결하면서 미소진이의 해부하기 위해 외부의 적으로 흔히 쉽게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를 적으로 놓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시스템과 제도에 덤벼드는 드라마인데 네. 근데 아쉽지만 그게 이제 그 몇 시즌에 걸쳐 24부씩 몇 시즌 거의 100편 가까이 되는 맞아요. 거를 해서 쌓여진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묘사해내기엔 조금 역부족이었어요. 짧은 편수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정 스릴러와 네. 약간의 그런 지난한 시월드의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나나 씨 외모가 남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같은 11편, 16편 마음은 이게 네. 비슷한 편수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굿와이프와 마더를 고르는 그 눈매라는 거는 그쵸. 보통 눈매는 아니다. 어쨌든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고편이 나왔는데 네. 어땠어요? 일단 배우들이 일단 첫 배우가 이보영 씨가 하잖아요. 네. 이보영 씨가 또 이런 약간 군기 있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약간 대표님 좋아하는 얼굴 아니에요? 굶기 있는 그렇죠. 얼굴. 야스코 씨의 어떤 그 메마르고 건조한 네. 탈수돼 있는 한국판으로 이게 버전할 수 이게 있다. 약간 그치. 건조한 군기를 이보영 씨가 잘한다면 한국에서 촉촉한 군기는
그 남상미 씨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애정하는. 근데 거기에 이 왜 양엄마 있잖아요. 네. 사업가. 네네. 그 이혜영 씨가 너무 완벽하다. 이혜영 씨 차가운 사업가이자 어. 양엄마로서의 그 어떤 약간 왈가닥 기질도 있고. 네. 그런 이제 하고 이제 나오는데 예고편이 이제 계속 티저들이 공개됐는데 네. 맨 첫 장면이 일부러 유괴할 거야를 뺐는지 일부러 안 보여준 건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너랑 잘 들어 지금부터 너랑 나랑 가는 거야라는 그 대사를 이제 이보영 씨의 대사로 들려줘요. 근데 모든 가수가 첫 소절에 성공하듯이 네. 이보영 씨의 그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그래가지고 와 기대된다 그래, 이거. 해나야, 잘 들어.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아무도 모르게 몇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할 수 있겠니? 마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장면이 그 이제 계모와 나오가 드디어 이제 엄마가 자기 길을 하는 너를 키우면서 어땠다고 엄마가 내가 혼자서 가끔 오는 선술집이 하고는 거기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 나도 많이 울었어. 저는 거기서 진짜 제일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그 아, 이게 사람마다 확실히 다르구나. 그 장면이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데. 진짜 눈물 나더라. 네. 그러니까 그 저는 그때 눈물 안 났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양엄마의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양엄마의 그리고 어른으로서 겪었던 어떤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왜 그게 재밌었냐면 그게 감정의 경랑이 큰 사이에 자리 네. 잡아 있는 되게 사사로운 얘기예요. 네. 근데 굳이 왜 이걸 배치했나 싶은데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일본 영화의 또 전통의 미도 느낀 게 그게 일본 영화 감독하면 또 흔히 말하는 오지아스 지로의 그 어떤 품격이 있거든요. 오지아스 지로가 되게 잘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다 큰 딸과 네. 다 큰 부모가 주로 엄마 혹은 아버지가 외출해서 음. 선술집이나 밥을 저녁을 같이 엄마는 먹으면서? 퇴근 후에 먹으면서 그 어떤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둘 사이 네. 유대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격정적인 드라마다 보니까 네. 그 소소한 유대감을 격정을 소소함으로 풀어내잖아요. 드디어 뭔가 담담하게 풀어내잖아요. 그 네. 매듭이 마음에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게 그때잖아요. 이 엄마는 너무 예뻐하잖아, 이 양딸을. 네. 입양한 딸을 너무 예뻐하고. 근데 또 얘가 또 마음을 쉽게 또 안 열어. 늘 얘는 그러니까 딸처럼 하는 게 아니고 늘 미안해하는 아이잖아요.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애잖아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한테 버림받은 기억도 있고. 왜 엄마한테 응석을 안 부리니? 너는 왜 그러니? 하는데 이게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키우면서 다가가기 힘든 그거. 그 아이도 이 집에서 손님처럼 네. 왠지 미안하고 패기치면 안 될 것만 같고 계속 패기쳐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어떤 그 골이 따뜻하게 이렇게 네. 풀리는데 그게 굉장히 눈물 나고 네. 아, 엄청 그리고 울었어요 이렇게 그때. 잔잔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꾸 이렇게 버튼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바늘도 준비했고 여기서는 안 눌리니? 그럼 또 이 버튼이 있지? 스파이 핸더도 준비했고 매회 팩했어. 네. 진짜 매회 패갔어. 그래서 울면서 감동받다가 네. 그렇게 감동만 받으면 안 돼. 위기가 있어. 기레기 등장 뭐 이러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네. 진짜 들었다 놨다요. 그죠. 이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유기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 한 번 더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법알 모시니까 일사부재리 있잖아. 드는 거야. 별개의 사건이.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라서 안 된다. 네. 별개의 안타깝지만. 사건이면서 가중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일사부재리는 기간이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만 그쵸. 네, 하는 거라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처벌하는 거라 안 된다. 그렇죠. 마음이 그렇다. 아프더라고. 이번에 그 아이가 일부러 7살인데도 어린 배우를 했었는데 네.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커요. 어. 그래서 뭐 다들 뭐 우려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맛이 안 난다 원작과 다르다 뭐 그런데 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뚜껑을 그거는 열어봐야지. 또 그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기대됩니다. 마더가 그 한국 드라마로 컨버전 됐을 때 어떤 걸 볼까? 한국적 특성으로 네. 나를 진짜 쥐어팰까? 우리는 잔잔 없다. 우리는 그런 것도 요즘 유행 잔잔바리 같은 건 없다. 없다 우리는. 아, 처음부터 바로 명치다. 폭풍에 휘감겨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는 가둬놓고 패고. 뭐 그런 건지 이 눈물에 네가 빠져 죽을 것이야. 아니면 뭐 또 제3의 길을 또 가는 것인지 혹은 충실하게 재연을 할지 네. 그죠? 실수를 할지 여러분이 아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만약에 들으시면 일본 원작 마더를 한번 보시고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그게 참 재밌지. 네. 그 진짜 재미지. 그래서 과연 얼마나 물론 이런 류의 비교가 제작하시는 분들에겐 가혹하겠지. 네, 그럼요. 이보영 씨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뭐 리메이크를 하기로 결정한 모든 제작자와 배우들은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비교 다니는 건. 이 드라마를 이제 끝까지 제가 보고 나서 거장의 클래스 음. 아름답습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거장이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약간 연출풍이나 진행풍도 약간 클래식해요. 특히 그 일드 매니아들이 좋아하던 90년대 말 2000대 초까지의 그 일드 전성기에 네. 등장했던 딱 그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그 클래스가 안 나오잖아. 일드가. 일드가 요즘엔 이제 원래 일드는 교훈을 주지만 요즘은 교훈만 주죠. 교훈 많죠요. 그리고 그 때리지 교훈 마라,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일드가 조금만 삐끗하면 그 교훈 주려고 하는 거 있죠. 네. 그 교훈 되게 유치하거든. 그러면 우린 드라마로 취한되면 또 사랑을 하나요? 또 연애하나요? 무조건. 우린 연애하잖아. 무조건 기승전 연애죠. 어.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반갑게 이걸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네, 이런 드라마 하면서 보시게 될 것 같고. 추천합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두 개의 음. 하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는 일본의 11부작 드라마를 네. 이야기를 했는데 수준이 아주 높고요. 철학적이고 인간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품이 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교양을 담보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근데 재미도 있어. 아무 그렇게까지 인문학적 교양 뭐 그럼 또 아니 왜냐하면 거부감 생겨. 모든 교양은 남 얘기라고 우리가 하니까 내가 이걸 맞추고 싶잖아. 깊이가 있어요 드라마가. 이걸 다 보고 네,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렇습니다. 그게 있다. 지금 마더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그 왓챠 플레이라는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왓챠 플레이가 아쉬운 게 제가 왓챠 보기 때문에 아는데 일부에 네, 가장 중요한 장면이 삭제돼 있어요. 어떤 장면요? 그 레나가 그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인 장면 있잖아. 그게 다 삭제돼 있어. 아 그래요? 왜? 몰라. 나는 이게 솔직히 갑자기 그거 하니까 왓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왓챠에서 혹시 검열이나 이게 연령대 검열해도 그렇게 수위가 심한 씬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뭐 애가 학대당하는 장면이라 좀 수위가 높다라고 판단한 건가? 그러니까 뭐 사고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더 웃긴 게 왓챠가요. 원래는 사이트에 맨 밑을 내리면 항상 그 회사 주소나 이런 게 네. 나오잖아요. 모든 사이트가. 예, 예. 왓챠도 있다? 어. 근데 이게 있어서 그걸 보려고 내리잖아. 그럼 이게 계속 새 영화가 계속 리프레시 되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못 계속 보게? 밑으로 못 내려가 영원히. 나 원래 메일 보내려고 그랬거든. 못 보게 하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메일 보내는데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바닥인 거야. 무적행이구나 거기. 그래서 제가 결국 메일 보내는 건 포기했고 네. 방송으로나마 왓챠 플레이 관계자 여러분이 네. 계시다면 어찌된 일이냐. 그거 삭제하시면 안 된다. 아니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삭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있잖아요. 왜 엄마가 걔를 때리는 씬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그 때리는 장면 안 나와요. 소리만 나오고 그냥 애가 툭 쓰러지는 소리만 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지 눈으로 보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가. 거기서 애를 보고 엄마가 애가 왜 화장품 바르고 네, 그때 남자가 애가 삥 돌잖아요. 삥 돌잖아요. 그 장면도 삭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감정의 키를 잡는 장면이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아니 그 멍자국은 있지만 멍이 들게 하는 장면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왓챠 관계자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미스테리하다. 왜냐면 그걸 다시 보다가 미스테리하다. 그 장면이 없으면 뒤에 널 유기할 거가 그 뭔 소리인지 없어요. 몰라요. 갑자기 여자가 미쳐가지고 남의 애를 정말 슬로건대로야. 모성은 여자를 미치게 한다. 슬로건대로 편집한 건가? 혼자 사는 독신녀가 아이를 원해. 남의 애를 유괴해. 그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극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왓챠. 맞아. 그 대사가 좋았어요. 기자가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모랑 얘기하면서 본인 딸은 모성 때문에 죄를 받는 거라고. 모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좀 받고 있는 거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님 이러실 때 아니라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모성은 무엇인가 진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거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다룬 영화는 대부분이 눈물을 쏙 빼는 얘기지만 네.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거의 이겁니다. 네. 나 사실 이거 두 개 말고 난 못 봤어. 엄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푸는 거 못 봤어요. 늑대아이 그리고 마더. 못 봤어. 나머지는 다 그냥 죽어라야. 여러분 꼭 보세요. 네. 네, 추천합니다. 추천하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좋은 작품 두 개 덕분에 모성, 성장 이런 얘기를 또 재미지게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원래 저희 과가 아닌데 이게 네. 모성 성장 그런 게 저희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폐륜, 배덕, 불륜, 헌금. 뭐 그런 거죠. 헌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금 했지만 아날람 호텔스닷컴 프로모션 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국내 최고 조건 여러분 할 말이 없다. 갑자기 드라마 얘기하니까 호텔스닷컴 얘기하니까 저쨌든 프로모션 페이지 저희가 호텔스닷컴 예약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좋은 데 가 쉬고 오는 거 괜찮잖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아날람과 저희 아날람과 호텔스닷컴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문화평론가 일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계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의문의 그녀 쌍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 3입니다.